마켓나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이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어요. 23거래 연속 내다 팔고 있는 모습, 이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형주는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의 상황을 봤을 때 정확한 순 매수 주체 규모가 없거든요. 이게 약간 아쉽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 뭐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는 선방하는 흐름으로 시장을 좀 단단하게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거든요. 이 수익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은 역시 좀 쭈그러들었네요.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는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이잖아요. 양 시장은 어쨌든 플러스권입니다.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반전을 계속 좀 해야 될 텐 말이죠. 일단 둘 다 강보합권 이런 부분으로 상승 좀 유지하네요. 2608선 코스피 위치하고 있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 거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77선입니다. 가야 할 길은 좀 멀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플러스권이라는 데에 의미를 둔다면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수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이 됐죠. 4,272억 원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전기전자 섹터 이쪽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입니다. 살펴보시고 1,695억 원 나오면서 개인과 동반 사자, 개인이 2,300억 원 정도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는 좀 강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쪽에서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424억 원 전체 물량은 외국인 쪽이고, 기관도 오늘 동반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56억 원. 우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의 이슈,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요.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건데, 오늘 그 HLB 그룹주가 동반 쭉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이슈 때문에 그럽니다. HLB 하면은 간암 신약이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게 이제 HLB 치료제인 리보세라닙, 그리고 HLB는 항서제약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고면역 항암제가 캄렐리 주밥입니다. 용어 이름은 좀 제약바이오라 어렵긴 하네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함께 쓰이는 겁니다. 병역요법,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데 이게 뭘 기다리고 있냐면 미국 FDA 승인 심사 요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온 게 올해 사실 될 줄 알았는데 그 FDA 승인을 결정하는 날짜가요. 그 일자가 내년 1분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HLB 관련 주가가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들이 나타난 그런 요인입니다. 지난 5월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주가가 엄청 출렁였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이슈입니다. 뭐냐면 FDA로부터 5월에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거든요. 요청받았거든요. 조금 더 추가해서 낼 것.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심사하겠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HLB의 미국 자회사와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씀드린 항서제약이 다시 한번 9월에 지난달이었죠.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목에 미국 FDA가 클래스 2로 분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 이제 재심사잖아요. 요게 딱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클래스 1, 클래스 2. 근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정보만 좀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만 뭐 추가로 보완해 주세요. 요런 정도 나오는 거고, 클래스 2는 더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인이 날 때까지 최대 한 6개월 정도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근데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는 뭐 데이터를 더 많이 요구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HLB 자체적으로 클래스 1이 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까다롭게 클래스 2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HLB의 간암 신약 이 부분이 클래스 2에 분류가 됐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상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게 그 미국 아스코가 5월에 열렸잖아요. 이게 미국 그 종합 암학회 굉장히 큰 건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FDA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병역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를 봤을 때 전체 생존 기간을 좀 늘어났다 요 데이터거든요. 원래는 22.1개월이 있는데 이게 23.8개월로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추가 데이터였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출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검증받는 데 시간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는 부분 일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요. 캄렐리주마 이거는 파트너십을 맺은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생산 시설에 대한 보안 사항을 실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FDA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3월 2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장 좋은 소식은 못 들을 것 같은데 내년 1분기쯤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서야겠죠. 어찌됐건 뭐 HLB, HLB 생명과 HLB 제약 이런 부분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뭐 일부 종목은 크게 좀 떨어졌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장에서도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HLB 그룹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슈 때문이다, 이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원래는 뭐 13만 원까지 13만 전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막 떨어지다가 7만 전자까지 내려오다가 이건 증권사의 목표 주가입니다. 뭐 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개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2가 2배로 늘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신용융자라고 보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융자 빚을 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가가 반등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던 7월 1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이렇게 보니까 신용융자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2배 이상 늘어났고 그 금액이 3조가 넘어가는 흐름이니까요. 여전히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구나. 요거를 좀 볼 수가 있고 빚내서 투자하는 이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그 3분기 잠정 실적 9조 1천억 원 나왔잖아요. 뭐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D램 이런 부분도 아직 뭐 중국 저가 물량에 공세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TSMC와 격차를 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어찌됐건 빠르게 차세대 제품 인증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요 30%가 급등을 했어요. 9월 저점에서 그만큼 뛰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2주에 18% 급등했거든요. SK하이닉스가 훨씬 월등히 잘 해낸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봐도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겨울인데 SK하이닉스는 뭐 재계할 길을 좀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이슈는 바로 이거입니다. 오늘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소식 들으셨죠? 베이비스텝 0.25% 인하를 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이었고요. 2021년. 이때는 이제 0.5%에서 반대였죠. 지금은 깎였는데 그때는 플러스 0.7%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였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런 거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내수가 침체됐고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1분기 같은 경우에 GDP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3%. 그런데 이게 2분기에 0.2% 역성장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있는 겁니다. 경기 성장률 둔화 추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미 좀 예고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로서는 연준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9월에 0.5% 빅컷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동조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우리나라 경제 뇌관으로 작용하는 이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계부채, 또 부동산 집값 문제 이거였는데 이거 아직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우려는 있었는데 그래도 신호를 받았던 게 가계부채가 8월에 9조였거든요. 그런데 은행권 대출을 확 조였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그러면서 9월에 가계대출이 5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당시 0.3%였는데 그게 0.1%로 줄었거든요. 어쨌든 집값 안정, 가계의 부채 이런 부분 줄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대 우리도 좀 발을 담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하 수혜주는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서 이 이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근데 여전히 물가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 아직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예상치보다 올라서 나왔거든요. 오늘 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오늘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삼성전자가 네, 저가 맞습니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아까는 좀 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된다라는 점.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이어지는 바람에 오늘도 좀 약세 흐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가 오늘 대량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저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저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바람에 자,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분위기로 이어가지고 자, 무엇보다도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장은 조금 이제 엇갈린 모습이었죠. 양 시장 모두 다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9시에 자,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아침에 아찔했습니다. HLB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쪽에 이 외국인의 투심이 자, 오늘 뭐 떠나가지 않고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양 시장 모두 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주도주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지켜봐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저점 종목들 오늘 체크해드리고요. 자, 특히나 오늘 창투사 쪽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강, 자, 이 노벨 자, 문학상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농독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강보합 출발 이후에 자, 이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네이버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약간의 양봉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단봉의 음봉입니다. 전혀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삼성전자의 플러스뿐만 아니라 저점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자, 내일이면 이제 5일선 돌파만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60일선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좋죠. 어째 보면 HLB만 요 보시면요. HLB만 좀 지어준다면 자, 오늘 이 알테오젠과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자, 리가캠 바이오까지 좋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 전반적인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플러스를 인해 가지고 오늘 무엇보다도 HLB만 없다면 코스닥이 1%대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말과 함께 자, 그래도 오늘만 이 날이 아니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자, 월요일장 추가적인 상승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의 개별주 장세가 자 10월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집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반도체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좋은 거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듯 지금 실적 테마에서 예. 반도체 섹터가 좀 튀고 있거든요.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등이 반도체 장비잖아요. 2등 카메라 모듈 옆에 있고 3등이 또 낸드입니다. 네. 그렇죠. 5등이 온 디바이스 쪽 반도체 설계 차지를 하고 있어서 6등도 네. 반도체 소재네요. 네, 설계와 소재. 이쪽에서 좀 잘 찾아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 업종상에 보면은 또 든든한 주도주 제약바이오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데 오늘 이제 코롱 티슈진이 13%, ABL 바이오 이게 13%, 예. 에이프로젠 5%,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오늘도 3.6% 강세네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 이제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스핀 이어갈 텐데 첫 번째 테마, 실적 테마에서 골라드릴 텐데,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데 결국 반도체는요. 이제 실적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좀 가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장기 테마는 유리 기판. 그 꿈의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관련주도 저희가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테마인데요. 창투사. 이제 창투사가 왜 뛰는지 이렇게 봤더니 한강 그 노벨문학상이 굉장히 수상의 영예에 전 국민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관련주가 일단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관련주의 흐름들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 창투사 요 섹터에 좀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업종 상위, 바이오 당연히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위주로 좀 봐드릴게요.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뭐를 좀 봐야 될지 업종 주도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단 반도체. 자, 저가 매수 가능한 그 옛날의 영광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네.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진정한 이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엄청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나 잠깐 이 시장에 이 좀 겨울론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좀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의 이 주가의 흐름을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다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저가 매수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저는 이제 HPSP가 이제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뱅이 패턴뿐만 아니라 자, 60일선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동탄 신도시 램프업에서 인한 내년 생산의 2배 능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외형 성장까지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메모리 투자 확대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고 자, 그러면 얼마 정도 실적 개선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올해 2분기는 사실상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0억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39%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3분기가 상당히 괜찮죠? 3분기를 보시게 되면 전분기 대비 114% 성장하는 250억에서 27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현재 자리는 매수 급소라고 보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도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제일 먼저 V자로 가파르게 60일선을 뚫어주는 종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의 약세 흐름과 SK하이닉스만이 나홀로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이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벌써부터 21선, 61선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나홀로 은근슬쩍 이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 D램 증설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이 자, 제일 돋보일 수 있는데 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9월 자, 3분기 보이시죠? 3분기가 드디어 1분기, 2분기 적자 자, 그리고 적자가 축소되고 드디어 3분기에 자, 100억에서 120억 사이의 흑자 전환을 되고 있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은 역시 60일선 돌파와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전고점의 매물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자, 오늘 한번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에 자, 60일선 안착하는 캔들에서 양음량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P, SP, 원익 IPS, 네. 반도체 실적 테마로 말씀드렸는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호실적 네, 기대감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예, 네. 3분기 네. 이 부분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저희가 최근에 종종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네. 올라오면 꼭 따라가야 되는 게 유리기판이고 네.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역시 좀 강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어미새가 새끼새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둘이 좀 연결되어 예, 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JNTC, SKC, YC캠, 필 옵틱스 이 관련주거든요. 네. 양봉의 흐름, 그러니까 시가보다 지금 튀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장 이 분위기보다도 혹시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JNTC입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2분기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모멘텀이 좋습니다. 전장용 3D 커버 클래스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함께 3년간 연평균 이 동안에 연평균 매년 8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유리기판 양산 라인 구축하고요.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자, 모멘텀이 제일 크다고 좀 볼 수 있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이 전반적인 하락을 사이클을 볼 때 먼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60일선 골드크로스와 함께 5일선을 따라가는 자, 현재 관리자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리자 패턴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JNTC는 기간이 자, 연일 좀 사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SKC인데요. SKC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언제 저만큼 갔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참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바닥에서 이제는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22선 골드크로스 그리고 5일선을 따라가고 있는 자, 관리자 패턴이 나오고 특히 62선 골드크로스를 냈을 때 이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이라고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은근슬쩍 13만 원짜리가 벌써부터 16만 원이 와 있네요. 역시 이 마켓나무 3부가 여러분들의 각 섹터의 주도 종목을 뽑아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좀 알토란 같은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KC는요, 유리기판의 내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 양산 전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상향의 V자를 내고 있고요.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 화, 수에 5일선 패턴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 받쳐놓고 밑에 수렴 차트가 나올 때 계속 따라가시면서 매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토란 종목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도체 하면 따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리기판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섹터는 창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죠. 오래간만에 소개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개별 호재에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이제 노벨문학상,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가지고 관련주에 투자된 이 기업이 오늘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퍼니 K인데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과 함께 전자책 기업 1등인 리디의 대주주로 좀 부각되다 보니 오늘 자, 무엇보다도 오늘 자, 장대 양봉과 함께 최대 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엇보다도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좀 투자한 데가 많다 보니 언제든지 재료가 가공될 수 있고 이슈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창투사 쪽의 종목들은 좀 늘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한 10% 가까이 나기 때문에 자, 이 장중에 매매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여러분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수 있으니 자, 단기적 관점으로만 보되 이런 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투사의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많은 또 투자가 좀 앞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창투사 쪽이 제일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투자 금액이 좀 많이 큰 기업으로는 자, 미래에셋 투자,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많이 빠졌죠. 자, 연초 대비 자, 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보니 자,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쌍저점의 전 저점에서 터닝하는 자리에서 오늘 영망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영망치 양봉은 양봉의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중에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윗꼬리만큼 장중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갭을 띄울 수 있습니다. 단 종가 기준에서 양봉으로 맞춰야지 시초가 들어갔던 물량이 안 빠지고 자, 이 관리가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20일선 돌파를 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장에 60일선 뚫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 관심 가져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에서 꼭 캔들을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따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은 이 왼쪽 상단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상위의 흐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근데 딱 그렇죠. 보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 1.5% 강세 보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오늘 괜찮네라는 느낌이 있고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코스닥의 알테오젠이 면적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 파트너님이 알테오젠 집중하세요. 되게 말씀 많이 그래서 하셨잖아요. 저 이 방송 오늘까지 하면 네. 이제 20번 그 횟수로 이야기 다 드리고 세워내신 것도 20번이고요. 신기해요. 네. 비공식적으로 다른 또 방송 네. 나가가지고 79번 이야기했습니다. 80여 회. 예, 오늘까지 하면 80번이고요. 네. 올해 들어가지고 이만큼 또 많이 드렸던 저 우리나라에서 좀 전문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상위에서 제 또 바이오로 들고 왔다. 뭐 4개월 내내 바이오다. 저 사람 정원장 하면 바이오만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오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러면 오늘 굳이 이런 날에 항공도 있고 건설기계 그리고 제약 그리고 금융도 있는데 바이오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도주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테오젠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제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언제는 안 비쌌냐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하자,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해도 대부분이 과거의 단가를 알기 때문에 참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좀 덜 올라간 거, 안 올라간 거, 그리고 저평가된 거. 여러분들 저평가하고 왜 저평가되고 왜 안 올라가고 가격 메리트 있는 줄 아세요? 안 좋아서.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우상향의 신고가의 우상향의 주도주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좋아서 많이 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접근하셔야지 신고가 패턴을 알 수 있고 현재 주도주로 만들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의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글로벌화돼 있어야 됩니다. 국내는 아닙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자, 말 그대로 피아 주사의 주사 변경 플랫폼 추가 기술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 장중에 바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연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로 연일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무서워서 못 사요. 왜요? 예, 옛날 가격을 알고 있어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대 상맥이 신고가의 흐름의 우상향 패턴입니다. 올해 초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상승을 하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이 납니다. 이것이 주도 업종과 주도주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시면요. 시장을 현황 파악을 하고 주도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요 뒤에 보시게 되면요. 전광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그리고 주도하는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발굴하시는가요? 밑에 촘촘하게 관리 종목, 관심 종목들 넣어가지고 보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뒤떨어집니다. 현재 주식은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누가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고 그 활용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할 때 수익이 많이 틀려집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현재 보이는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업종이 강하고 어떤 종목들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서 정배열 초입 그리고 우상향 패턴으로 주도주가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쉽고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매일같이 주도주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마키나우 3부는 여러분들을 주도주 종목을 집중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전략도 활용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요즘 들어 출퇴근길이 확실히 쌀쌀해졌습니다. 해도 빨리 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 좀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챌린지 1313도 계좌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간 수익률 공개를 해볼게요. 13% 주간 수익률 도전하는 챌린지인데 저희가 이때까지 6주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6주차 주요 전략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집중하자였거든요. 이 종목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좀 이후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최종 누적 수익률 발표가 되면서 장기 포트에 따로 들어갈 종목들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새롭게 편입될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누적 수익률 공개를 해볼게요. 네, 총 8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도 그 중심에 서 있던 종목이기도 하죠. 누적 수익률이 무려 36% 나오면서 이번 챌린지를 잘 끌어줬던 종목입니다. 4일 만에 이제 3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 기세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요. 3차 목표가가 21,000원이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앞서 파트너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79번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수익률은 9% 정도 나와 있고요. 2차 목표가는 38만 원 터치 이후에 45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형의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마이너스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같은 날 진입한 인스코비가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고 있었죠. 화요일 날에 파트너님께서 일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목요일 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가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거래일째 약세를 딛고 일어서서 두 자릿대 수익률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16% 정도 챙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제약의 경우에는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 15,000원을 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11시 구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2% 상승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R&D와 실적 쪽에서 기대감 나와 있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시죠. 네, 반대로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틀 만에 터치를 한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양음량 패턴 보이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0% 정도고요. 또 마지막으로 10일에 이제 편입된 새로운 종목 2가지의 수익률 보겠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탄력 있는 종목들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장에서는 정말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장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수익률은 2% 정도. 그리고 마지막 제약바이오 종목 바로 보로노입니다. 이 보로노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오늘장에서 재차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종목들을 합산을 해보니까요. 총 누적 수익률이 무려 62%를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주간 수익률 13%를 도전하는 챌린지인데 하루 평균을 내봐도 13%를 훌쩍 넘어서기도 하죠. 챌린지 5주 연속으로 성공 배지를 달아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 기운을 계속 잘 달려가시는지,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는지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의 흐름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오늘도 수익을 잘 냈습니다. 자, 이 기운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음 주에도요. 제약바이오에 집중하는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제약바이오의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챌린지 7주차를 새롭게 열어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또 배지를 받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배지 한번 주시나요? 그럼요. 아까 이제 저희가 부여를 해드렸고요. 예, 예. 화면에서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6주 차 진행하는데 한 주만 제외하고 그건 초반이었고 5주를 연속 이렇게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누적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13%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결국 또 해내셨네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데일리 모든 전문가님들이 대단하다라고 보고요. 저도 한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 오늘 보면은 그 종목 삼일 제약이죠. 3일 제약이 어쨌든 11% 급등하긴 하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손절가 터치해서 요것도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오늘 잠시 후에 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래볼까요?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입니다. 자, 대화제약은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단일가 출발입니다. 자, 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단일가의 매매를 좀 못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단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여의도 세력들은요. 오히려 더 단일가 때 오히려 더 30분 단일가 때 더 끌어올린 다음에 시간이 29분 정도 됐을 때 호가를 빼버리면서 밑에 걸리는데 툭 걸려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트레이딩, 실제 매매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올려봤던 실제 경험자들만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개인들은 단일가 매매라 그러면 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일가 매매 풀렸을 때 아침에 좀 불나방처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제약은 홀딩 의견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풀리는 그때까지 오전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또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편입해서 수익만 7, 8% 거의 10%인데 제가 이 연초부터 이야기 드렸다 보니까요. 자, 연초부터 비공개적으로 다른 이 채널, 다른 이 이데일리 방송 이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에서 평균 수익 지금 500%에서 600% 정도 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되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누누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삼양인데요. 자, 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캐패시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양봉이 났을 때 관통형에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의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 흐름과 함께 눌렸는데 자, 오늘 드디어 21선 밑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매도 없이 다음 주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오히려 음봉 공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21선에서 눌림목 지금 현재 잡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주에 흐름을 보면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스코비입니다. 특히나 오늘 인스코비가 아주 큰 급등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인스코비
인스코비입니다. 자, 오늘 인스코비가 장중에요. 2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집계는 조금 아쉽게 이 오전 아침 일찍 좀 잡다 보니까 적게 잡혔는데, 자, 인스코비가 장중 현재 19%대, 장중에 20%대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는 자리에서 누가 매도를 하겠습니까? 더 끌고 가시되 수익을 극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3일 제약인데요.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자, 무엇보다도 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오늘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손절가를 좀 더 밑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게 좀 화근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앞에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캔들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윗꼬리를 한 번 더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에 급등 패턴으로 한 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요, 3일 제약 오늘 종가 베이팅 꼭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입니다. 자, ABL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째 보면 복수열전 하고 싶다고요. 자, 복수열전 했습니다. 목표가 터치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종가 기준, 그리고 자, 이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화에 음봉 공략, 단봉이 나올 때 음봉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화려한 상승이 예견되고, 자, 조만간 기술 이전의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후, 다시 말해서 자, 이 방귀 자주 끼면 화장실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타로 보자 그랬습니다. 오전장에 윗꼬리 아침에 2~3% 먹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오늘이 꼭 그날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위아래 윗꼬리 달리는 5%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끊어먹고 나오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렸던 이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알테오젠하고 비슷하죠. 다시 말해서 자, 견고하게 단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현재 보유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도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주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재 매집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1313 챌린지 포트를 보니까 이 중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알테오젠, 인스코비, ABL 바이오, 보로노이까지 4종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자, 장기 포트 갈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네, 대화제약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목표가입니다. 21,000원으로 제안드리고요. 자, 라인을 21,000원으로 잡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일가 매매는 오히려 더 상승률이 크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단일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만 원 선만 좀 넘게 되면 자, 단일가 풀리는 날 때 아침에 개인 투자자를 잘 모르고 따라 넣게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침에 풀릴 때 빨리 던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에게 QR코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5주 연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시죠? 제가 잘할까요? 네, 저도 실력이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도요. 주식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종목 발굴입니다. 주식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종목 발굴입니다. 그 종목 발굴을 누가 어떻게 간단 명명하고 쉽게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주를 찾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의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종목이라도요.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종목을 그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관련 종목들을 두루두루 같이 봐야지 내 종목이 왜 빠지고 있는지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광판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전광판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뭔지 오늘 강한 업종의 이유가 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과 함께 여러분들 수익 쑥쑥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트너님, 네. 6주차 성공을 위해서 또 이제 달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두 종목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종목명은요? 자, 종목명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과요 대웅제약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SK바이오팜 하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가족, SK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신규 상장과 함께 점상을 달렸던 그 화려한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랫동안에 좀 눌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을 좀 차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사업 순항을 통해 가지고 자, 올해 내년까지의 이 영업이익의 호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은데, 자, 분기 매출이 1,000억 원대 진입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중국 생산 기지 완공을 통해 가지고 중국 대륙 진축 초1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가 이 정도로 나와도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와도 됩니다. 자, 2023년도에 자, 2024년 보시게 되면요, 2023년도에 370억인데요. 이제 자, 올해 자, 예상 컨센서스가 올해 800억에서 900억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고속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추세는요, 이제는 주도주로 이제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과 함께 자, 이 거래소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SK바이오팜의 흐름을 유심히 좀 꼭 관찰해 보시면서 따라가서 매매에 도움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자, 우루사입니다. 우루사인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 연속 3거래일 인상 4%치 5%씩 지금 급등이 모습이 나오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좀 겁을 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 매수가 붙는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요, 장대 양봉을 사랑해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골드크로스와 함께 추세는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진 거 안 돼. 그리고 절대 그 저평가 그리고 안 됩니다. 절대 누워 있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 살아 있는 걸로 사셔야 됩니다. 자, CPHI에서 마이크론 리들 패치의 월 1회 투약에 가능한 비만 약 공개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을 얻었고요. 특히나 나보타 올해 상반기 국내 톡신 업계 매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자, 톡신 수출 성장과 함께 3분기 어닝 컨센서스가 지금 상회되는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연일 상승을 내고 있는데, 그 주범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분들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자, 다음 주 월화수에 음봉 공략도 가능합니다. 자,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이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대웅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웅제약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13 챌린지까지 함께 했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뵐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요,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요, 저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요. 이 책은 지난 2016년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수상해 유명해졌죠. 다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는요,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모두 한강 작가 작품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 전통 문화까지 이 K컬처가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끝으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지의 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마켓나우 3부 참 제가 6개월 동안 애정을 갖고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오늘까지 3부 방송을 마무리하고 개편을 맞아 다음 주부터 마켓나우 1부와 2부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켓나우 3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